네, 이제 내일의 장바구니 통해서 내일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에 특히 주목하고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함께 짚어보시죠.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비만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선방을 해줬는데 내일장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랬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 와중에도 오후장 들어서 계속 힘을 냈던 쪽이 그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였고요. 여전히 미국 쪽도 지금 이제 다른 바이오테크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고 네. 최근에 화이자나 이제 이런 그 머크도 고점을 돌파했다가 다시 좀 박스권에 들어갔고요. 화이자는 오히려 지금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최근에 예. 임상 실패 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이오 분위기가 썩 좋진 않습니다, 미국이. 근데 네. 그나마 좋은 쪽은 일라일리 쪽이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회사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뭐 아까 이성홍 차장님도 뭐 이사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사님도 뭐 얘기하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펩트론이라든지 삼천단. 그렇죠. 뭐 펩트론은 약간 뭐 GLP 관련된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네. 뭐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진출하려고 하는 거고 오늘 또 이제 약간 얘기가 돌았습니다. 펩트론 얘기가 돈 것들 중에 주담 뭐 그쪽 회사 관계자랑 통화했던 내용 녹취록들이 좀 돌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에 나오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근데 이게 작년에도 조만간에 나오는 게 아니야 이랬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항상 제가 바이오 투자를 한 2015년, 14년 뭐 이때부터 해봤는데 거의 10년이네요. 그쵸, 한 10년 가까이 됐죠. 셀트리온이 뭐 한 4만 원, 5만 원 할 때부터 네, 주식을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해봤는데 예. 바이오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참 어려운 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시장의 예상보다 늦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실망 매물도 항상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항상 유념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전히 비만 치료제 이슈는 조금 당분간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GLP-1 관련된 효능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 학자들이 굉장히 특이한 물질이다. 뭐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네. 포만감을 주고 빨리. 조금만 먹어도 예. 네,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GLP-1이 과하게 또 배출되지도 않고요. 이게 뭔가 이게 조절을 잘해준다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게 당뇨 치료제로 원래 처음에 이거를 개발을 했다가 이게 부작용으로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화이자의 대박약도 사실은 거기서 터진 건데, 그건 전립선 암 치료제를 만들려다가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로 예. 대박을 쳤죠. 그게 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었는데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가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특허가 또 얼마 안 남아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또 열심히 개발 중이고 있고. 네. 개발한다고 이제 뛰어들고 있죠. 또 거기에 이제 제형을 변경해서 아까 펩트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배에다 찔러야 될 거를 뭐 한 달에 한 번만 찔르게 만든다든지 이런 삶의 질을 좀 높이는 그러면 단가를 확 비싸게 받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4분의 1이니까 4배를 받는 게 아니라 거의 한 5배, 6배를 받을 겁니다. 가격을. 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만 찔러도 돼 이런 거니까. 편리해지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월말마다 찔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펩트론이랑 또 기술 제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 노보노디스크가 될지 일라일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업계에서는 일라일리와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삼천당 제약 얘기 보면 경구용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경구용 한마디로 그냥 말은 좀 되게 한자로 써갖고 어렵게 해놨는데 먹는 약. 예, 예. 서방형은 서서히 방출하는 거고 경구는 그냥 입 구멍에다 넣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이제 바로 투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약 제제로 만든다라는 건데 알약은 대부분이 성분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밀가루라는 거 아시죠? 몰랐습니다. 밀가루. 예, 소화제 보면 하얀데 그게 밀가루 덩어리입니다. 그 그렇군요. 안에 이제 소화 효소가 일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잘 섞어야 되는 것도 기술이고요. 그래서 믹싱을 잘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어서 그거를 매일 먹게 되면 물론 캡슐형도 있습니다. 캡슐형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 안에 약물을 넣어놓고 위에 캡슐을 씌워서 위에 들어가면 녹게 만드는 건데
지금 이제 GLP-1 계열을 이제 이런 걸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을 다 참전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가는데 네. 실제로 지금은 한 2개 회사가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뭐 암젠도 들어올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들어갈 텐데 그러면 시장을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은 더 앞서가는 경구형이라든지 뭐 아니면 펩트론 같이 한 번만 놔도 된다든지 이런 것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을지, 그 안에 끼어들 수 있을지, 그 시장을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가장 빨리 하고 있는 데는 한미약품이고 뭐 그 외에 뭐 기업들도 쭉 있습니다. 조금 이따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오늘 코스닥이 2%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와서 이게 내일 반등이 나와줄까 여부도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많은 얘기들이 돌았는데 사실은 오늘 왜 이렇게 코스닥이 많이 빠졌어? 그동안 이제 코스닥이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약했고요. 오늘도 지금 사실은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많이 뺐죠. 그렇죠.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팔았고 기관이 한 1,6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만 샀습니다. 오로지. 근데 이게 이유를 보면 이제 미국의 지금 국채 금리가 갑자기 또 뛰었습니다. 예. 잘 내려가다가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아요. PC 지표를 보고 더 빠지다가 그날 갑자기 다시 올라갔죠. 예. 뭐 많은 원인이 있긴 한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선거 막바지에 좀 몰리긴 했는데 후보에서 물러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지금 미국 행정부가 채권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가만히 지켜보면 참 아이러니컬한 게 본인들은 행정부는 돈 찍어내고 있고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쪼고 있죠. 예. 예.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안 내려간다고 자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가 당연히 못 내려가죠. 그렇게 돈을 뿌려대는데. 그래서 지금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했다는 부분 때문에 뭐 금리가 올라가는 게 사실은 맞는데 채권 가격이 싸지니까. 왜냐하면 지금 채권을 사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도 사기 힘들고 중국은 당연히 안 살려고 할 거고. 줄이고 있죠. 중국은 줄이면서 오히려 금을 사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보고 자꾸 사라고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살 능력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될 텐데 일단 그런 이제 금리가 튀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신호죠. 특히 바이오 쪽은 더 안 좋은 신호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도 많이 빠졌죠. 일부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도 이제 어제 많이 올랐던 오스코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했던 이유가 약간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되면 뭐가 수혜고 뭐가 악재고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트럼프의 마음을 다들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공화당의 기조 그다음에 기존의 4년 전에 전에 대통령 할 때 그 기조에 따라서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또 변했겠죠. 네. 예,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무슨 말은 못 하겠습니까 지금? 예, 되고 나서 봐야 된다. 또 하나가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하나가 대형주로의 수급 쏠림. 이제 실적이 나오면 코스닥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쪽으로 약간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이제 코스피 그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지금은 그런데 결국에는 뭐 저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이동한 걸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오늘 삼성전자 잘 버텨줬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나 뭐 여러 기업들도 코스닥 기업들도 내일 정도에는 또 반등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